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 파이팅 하시고. 이 프린트는 좀 도움이 되시나요? 되셔서, 이 프린트가 엑기스입니다. 엑기스여서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으니까 보시고요. 수요 공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제 프린트의 대표 6을 가시면, 세마 6을 가시면요.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유량, 저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암기법이 자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저량의 제자가 부인만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자분이 조금 넓혀 놓으셔서 다른 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이런 걸 얻었는데 그건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부인입니다만 우리가 기출 문제 나온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겠죠. 자, 그럼 일단은 54페이지로 가볼게요. 54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용급이기 때문에 54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수용급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들어볼게요. 자, 수용급은 나온다면은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수용급은. 그래서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인데, 자, 수요와 공급의 개념입니다. 자,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죠. 소비자가, 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어, 상황에 따라 틀리죠. 속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어, 가장 우리 좋은 건 11월 달이 강의가 제일 좋아요. 그 사과를 100개 먹어요. 그러면 많이 먹어요. 그러면 많이 먹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야 넘어가 빨리 넘어가. 그럼 그냥요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이죠. 맞나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을 명시해야 돼요. 일정 기간은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 물론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은 예외적으로 저량도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저량보다는 유량의 개념을 명시하라고 그러고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인데 가동 면적을 해갖고 가는 사람한테 제 아파트 24평을 2억에 팔고 싶은데 사시겠어요? 어저께 샀는데요. 매용 합니다. 그럼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가요? 구매했어요? 구매하지 아직 안 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살 의사를 보는 거죠. 살 의사.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인 개념이고 사후적 하면 안 돼요. 근데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구매력. 이 구매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따라서 유효수요입니다. 살 능력도 갖춰야 되죠. 유효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매력이라는 유효수요를 갖춰야 돼요. 잠재수요만 안 되겠죠. 잠재수요야 돼요. 유효수요야 돼요. 유효수요. 잠재수요는 어떻게 돼요? 살 능력이 있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없고. 이 구매력은 금융대출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한테 단기로 빌려줘야 돼요? 장기로 빌려줘야 돼요? 고리예요? 절이에요? LTV 들어보셨죠? LTV를 그냥입니까? 이걸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까? 또 유효수요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에 대한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럼 펜을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부동산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 수요야 돼요? 유효 수요야 돼요? 구매력과 지불 능력을 다 갖춰야 되겠죠?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그럼 시장 참여자가 제한돼 있죠? 그럼 금융대출금도 활용해서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자, 따라서 유량, 저량, 찾았습니까? 유량, 저량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이고요. 자, 저량이라는 건 일정 시점이 되겠죠? 저량. 그렇게 해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걸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아까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만 저량이 나온다 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일정 기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량이라는 거는 일정 시점을 얘기를 해요. 그럼 따라서 저량, 시점,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고 얘는 스탁이라는 말을 쓰죠. 스탁. 그래서 UFO가 떠 있죠. 위에서.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는요. 항상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그럼 기출문제는 제가 아시는 분이 제자분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자가 부인입니다. 스펠링이 틀리죠. 제는 그냥요. 재고예요. 자산이라는 거 아시죠? 가치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떴는 게 부채라는 단어가 있죠. 부채도 하나의 이것도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인구가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위주로 가세요. 재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재고는 현재의 우리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죠. 근데 이걸 반대가 신규주택 있죠. 그럼 신규주택은 그냥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 공급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산이라는 거와 반대적으로 나오는 게 자, 따라서 소득이나 임금 급여는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겠죠. 그래서 소득이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 버는데 와이프가 연봉으로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요? 쫓겨나요?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쓰러져요. 그죠? 어머머머, 그냥이야. 기간에 따라 틀려. 그럼 연월 일이 나오면 다 유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임금급여 다 똑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유량은 들어오고 나간 걸 다 유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도 1,000만 원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수입과 비용은 다 유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산. 근데 자산은 아까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 그랬죠? 따라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게 부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일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회계 쪽으로 이분이 내셨는데, 자, 따라서 대차 대조표 들어보셨어요? 따라서 재무상태표. 내가 저도 회사 다닐 때 많이 해봤는데, 내가 기업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장부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럼 현재 시점에 도장 찍어서 오늘 장부를 가져가야 되죠. 얘기해봐요.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현재라는 단어입니까? 현재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회계를 하시는 분은 따라서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 그냥 따라해요. 단기 순이익. 따라서 단기, 기간. 단기라는 건 기간이 들어갔죠.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유량이라는 개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인구라는 거 기억나시죠? 인구.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갑니다. 자, 따라보세요. 재고, 자산, 가치, 인구, 이 네 가지만 저량이 떠요. 그죠? 그럼 유량을 암기하시겠나요? 저량을 암기하시겠나요? 저량 쪽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 갔나요? 그래도 이 저자분도 고맙게 이 네 가지만 냈더라고요, 아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임대료 수입을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근데 가격이라는 건 어떻죠? 지금 현재 가치를 얘기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대 수입도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하고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에요. 자, 따라서 주택 거래량. 자, 주택 거래량도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대차가 거래됐다는 거는 기간에 따라 틀리죠. 또 아파트에 대한 생산량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저자분이 내신 게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 따라서 원리금.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나오진 않는데 계속적으로 타 문제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 따라서 원리금. 자, 원리금을 내가 1,000만 원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아까 부채는 저량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 저자가 쓰신 유량 저량 찾고 있어요? 자, 그럼 따라보세요.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저량이라는 건 저는 제가 뭐예요? 재고는 빠졌죠? 재는 없잖아. 재고량이 있다. 거기에 기존 주택 있죠? 재고량이 있고 자산 있죠. 가치 가격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부채라는 게 있죠. 인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라는 거는 이것도 금액이잖아요. 시점에 따라 틀리겠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는 거 아까 기억나세요? 따라서 재무상태표. 현재 그 시점의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얘기를 해요. 이해 갔나요? 근데 유량이라는 거는 소득, 임대료 수입, 따라서 단기순이익.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주택거래량, 신규주택.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나?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54페이지 유량하고 있어요. 찾았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까 따보세요. 원리금. 자, 내가 원리금을 1,000만 원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부채랑은 다른 거죠. 체크하셨죠? 체크하셨고, 연간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라는 자체는 아까 단기손익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부동산 수요의 유량저량이 있고 오른쪽에 부동산 공급의 유량저량이라는 게 있죠. 자, 주택은 저량만 있어요? 유량도 있어요? 둘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시장의 그 유량저량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A 지역에 어떻습니까? A 지역에 지금 100채가 현재 존재한대요. 그럼 2019년 1월 1일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현재 기존주택입니까? 기존주택이죠. 그럼 재고주택이에요. 재고주택. 그럼 이거는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일정 시점. 자, 그럼 이건 일정 시점이니까 요 재고주택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그럼 주택의 저량 공급량이 100채가 되죠. 근데 다 있어요. 요 안에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채가 공가면 90채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수요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만약에 2019년에 12월 30일 날 150채가 지어졌대요. 그럼 어머나 1년 동안 그냥이야 50채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죠. 그럼 50채는 재고입니까? 신규주택입니까? 신규주택이고. 신규는 아까 유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1년 동안이라는 일정 기간이 들어가고, 그 기간이 들어가는 이거는 신규주택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자 50채인데 다 되어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채가 미분양되면 40채가 사람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이 저자분이 내신 게, 자 일단 먹고 들어갈게. 주택 유량이 들어가면은 그냥이요. 이건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일정 기간이 들어가고요. 주택 저량이 들어갔다. 그럼 저량은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시점. 이거 먹고 들어가야겠죠, 그죠? 먹고 들어가고 일정 시점이고. 자, 책에 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주택 유량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달라요. 자, 공급량과 수요량 들어갑니다. 공급량과 수요량. 그러면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유나 구매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고요. 이것도 보유와 구매하는 양인데, 자, 우리가 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량. 자, 저량은 그냥입니까? 이건 일정 시점입니까? 아까 재고주택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자, 이건 공급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양이에요? 현재 존재라는 게 들어가죠. 그런가요? 자, 유량은 따라서 일정 기간, 신규로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존재하는 겁니까? 일정 기간 공급되는 겁니까? 공급되는 거죠. 자, 그 중간 라인에 수요의 유량저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찾았나요? 자, 유량은 기간이고 수요량은 구매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이 보유하고자 하는 구매고, 오른쪽에 부동산 공급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유량저량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유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자, 이거는 현재 존재하는 양이에요?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정 생산 기간 동안 필요한 신규주택을 얘기하죠? 그런가요? 근데 저량의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까? 기존 주택 공급량을, 주택 재고량을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하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부동산 공급. 자, 부동산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공급은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죠. 그래서 판매자가 똑같아 해도. 자, 여러분들, 자, 이 칠판 주개를 10,000개 생산합니다. 많이 생산합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그럼 얘도 저량 개념이어야 돼요? 유량 개념이어야 돼요? 유량. 그 다음에 칠판 주개를 살려면 판매 한 개 중이에요? 아직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이에요?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판매하고자라는 것은 아직 팔았나요? 팔 의사인가요? 의사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이런 것들, 이렇게 계획된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유효 공급. 그래서 구매력보다는 우리가 생산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효 공급을 얘기해요. 자, 오른쪽에 공급이라는 서플라이 정의 찾으셨습니까? 맨 위에 공급, 유효 공급 찾으셨습니까? 그냥 공급해야 돼요? 유효 공급해야 돼요? 공급 의사와 공급 능력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이 주택이라는 건 신규 주택만 있어요? 기존 주택도 있어요?
그럼 신규 생산자가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저량 시장이 없어요? 저량 시장이 있어요? 있죠. 내구 시장에 대한 아까 영속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부동산 수요에, 자, 밑에 보세요. 다시 비탄력.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는 수요가 있죠?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좀 고가입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내구적으로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재구매의 수요가 빈번하진 않죠. 자, 개별성 때문에 똑같습니까? 다 물건마다 다릅니까? 그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가 바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따라서 비탄력적이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단비 장탄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아는데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둘 다 그래요. 근데 수요는 따라서 대체제. 그럼 단기는 대체제가 적죠? 그럼 탄력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공급은 그냥입니까? 생산합니까? 그럼 기간을 짧게 주는 게 좋아요? 길게 주는 게 좋아요? 길게 주는 거죠. 그래서 따릅니다. 단비 장탄.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경상도 가면. 거기서 단비가 내려요. 자, 따라 장탄에 단비가 내린다. 그럼 단기는 뭐다? 비탄력. 장기는, 자, 얘기해 볼게.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둘 다 그렇다는 거죠. 언더스탠?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죠. 단비 장탄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러면 수요도 그냥이야, 단비 장탄이야. 그러면 밑에 지금 4번이 있어? 단기보다 어디가 더 탄력적이게 얘기해봐. 장기. 단비 장탄 암기하시면 되네. 근데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즐기자. 공급도 그래. 단비 장탄 틀려봤는데 집에까지 쫓아갈 거야. 그럼 오른쪽에 공급이 있어요, 공급? 공급에 4번 있어요, 4번? 단기보다 어디가 더 탄력적이죠? 장기가 더 떨어지죠. 장기가 기간을 많이 주니까 더 생산이 또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우리는 뭐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단비 장탄.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공급도 그렇다는 거죠. 둘 다 그래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비 장탄 맞히셔야 돼요. 맞히시고, 그 다음에, 자,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아까 부중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부중성이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무슨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가격을 상승을 해도 토지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하지 못하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아까 우상향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해 가셨나?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급이 늘리는 데 있어서 법적 규제가 많고 건축물의 경우에 대한 소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죠? 탄력성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갈게요.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로 가셔서 유량 절약만 좀 됐더라고요. 63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제가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5번만 가볼게요. 자, 1번에 5번을 가시면은, 자, 신규 공급의 일정한 자각계, 신규 기억나시죠? 신규는 유량이잖아요. 일정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에 대한 유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저량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바뀐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번을 갑니다. 4번. 4번을 가시면은 제가 이 기출문제에서 아까 저량이라는 건 저는 제자가분입니다를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제가 고마운 게 기출문제만 냈더라고요. 그럼 그냥 돼요. 저량부터 찾는 게 나아요. 그런가요? 자, 따라서 저는 제라는 게 있어. 제는 없죠. 제 있어요? 이렇게 개뿔 있어요. 없잖아요. 제는. 자를 못 찾겠어? 순자산이잖아, 자산. 야, 미치겠다. 제자만 부인, 이거 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산을 찾아야 돼, 자산을. 자산 찾았어요, 순자산? 가치 있어요? 순자산 가치 들어가잖아. 가격도 들어가고. 미치겠네. 진짜 찾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죠? 부채가 없고 인이 있죠? 인구 있잖아요. 그럼 저량을 찾으면 유량이 따라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저량은 어떤 거예요? 불러보세요. 순자산 가치, 가격, 인구만 저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양이 되겠어요? 유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저량이 3개니까 나머지 다 유량이죠? 아까 단기순위 기억하시죠? 신규주택, 주택거래량, 이자비용, 임대료 수입 다 유량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요거 별표 3개 치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이 안에서 나와요. 아까 절량이라는 자체는 요거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더 넓히시면 맞으십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셨고, 그 다음에 2번이 기출이에요. 다 볼게요. 자, 갑니다. 유량과 절량이 관한 서면에 오는 것은, 자, 1번, 일정 기간은 절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 2번에 일정 시점은 절량이죠. 자, 아까 제자가 부인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뭐죠? 이제 찾으셔야 돼요. 자가, 가가, 다산가치라는 거죠. 절량인가요? 그런가요? 자, 4번에는 제자가 부인이 없죠. 주택 거래량과 신규주택은 유량이 되겠죠. 5번에 벽 펼쳐보세요. 자, 만약 현재라는 단어 있어요? 존재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현재 존재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거는 절량입니까? 그럼 절량의 공급량이 1000만 채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몇만 채가 공가예요. 100만 채죠. 그러면 1500에서 100만 채를 빼면 나머지가 수요량이 되겠죠. 그럼 1400만 채가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3번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틀린 것만 지적해 볼게요. 자, 기억에 절량은 일정 시점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자, 수요입니까? 이건 공급입니까? 보유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가요? 시장에 존재하는 양으로 바꿔주시고, 니은은 유량이니까 기간 들어갔죠. 수요니까 보유 구매 들어갔죠. 니은은 맞네요. 자, 디귿은 유량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일정 시점이 나와야 돼요? 기간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틀려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에 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고자 하는 거 나중에 해설 참고하시고, 절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부터 들었잖아요. 절량의 수요는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수요가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니까. 나중에 해설 참조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제 프린트랑 같이 이제 볼게요. 가셔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 55페이지로 가시고, 자, 이제 저랑 천천히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5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박스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죠?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고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죠? 그럼 양이 붙으면 그냥이요? 가격이요. 양이 안 붙으면요? 가격 이외라고 배우셨죠?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자,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해당 부동산.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다. 아파트면 아파트.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죠. 가격과 양. 자, 그러면은 수요곡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200원이었을 때는 내가 2개를 사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100원일 때는 양을 늘리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단위당 가격 임대료와 그 양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점들에 연결하는 곡선을 수요곡선이라고 그래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죠. 가격과 양이 반비례죠. 그래서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자, 수요법칙은,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싸지니까 그냥입니까? 수요량을 늘립니까? 늘리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늘려요. 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마이너스 역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역.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따라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거기다 필기를 해보세요. 소득 효과는 두 가지를 제가 적을게요. 자, 따라서 한 재화. 그럼 여러 재화가 나와요? 한 재화만 등장해요. 한 재화만 등장하고 한 재화와 실질소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실질소득.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자, 따라서 대체 효과. 지금 필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효과는, 자,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할까요? 두 가지 이상이 등장할까요? 그럼 한 재화가 나오면 다른 재화가 나오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 재화가 나오면은 다른 재화라는 게 떠요. 그래서 한 재화와 다른 재화, 한 재화와 다른 재화, 이렇게 해서 다른 재화로 우리가 수요 법칙을 설명합니다. 자, 로 수요 법칙이다. 자, 그럼 가볼게요. 지금 소득 효과 있어요? 소득 효과?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소득 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하나의 재화만 나와요? 실질 소득이 나오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재화가 나오면 안 돼요. 소득 효과 보고 계시죠? 그래서 명목 소득이 동일한데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그럼 자기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했죠. 구매력이 향상돼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은 대체 효과다, 소득 효과다. 소득 효과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대체 효과는 그냥이에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니까 요게 수요량이 늘어났죠? 이해하셨습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넘겨볼게요. 자, 나도 답답해 이거.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어디냐? 여러분들 65페이지 먼저 갈게요. 가시면은 5번에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65페이지 5번에 5번입니다.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지금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이거 틀었다 그랬지? 그럼 소득효과야, 이건 대체효과야. 대체효과라는 거죠. 얘기해보세요. 자, 아까 소득효과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근데 이건 두 재화가 등장했잖아. 가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득효과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하고 실질소득이 등장해야 되는 거지 다른 재화가 등장했잖아요. 이해 갔나요? 자, 이건 무슨 효과로 보셔야 됩니까? 대체효과로 보셔야 돼요. 화이팅 하세요. 자, 임대료가 하락했죠? 근데 고재화가 나왔나요? 다른 재화가 나왔나요? 다른 재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했다는 거죠. 거기에 증가하고. 오케이? 나 답답해 죽겠나? 날 봐봐. 이 소득효과 있잖아. 이거 무슨 재화만 나와야 돼? 하나의 재화만 등장하잖아. 얘기 좀 하잖아. 그 다음에 실질소득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대체효과잖아. 얘기 좀 하고. 그럼 대체효과는 그냥이야 다른 재화가 등장해. 다른 재화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소득효과를 무슨 효과로 고쳐야 돼요? 대체효과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하나만 더 볼게요. 넘기시면은 7번에 1번을 갑니다. 자, 7번에 1번 찾으셨습니까? 대체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대체효과는 그냥요 다른 재화가 등장했어요. 다른 재화가 등장했으니까 이게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돼 이거. 그러면은 지금 대체효과가 등장했으면은 한 재화와 실질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한 재화와 다른 재화가 들어가야 돼요. 어머, 이제 알았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건 내가 하락한 거지. 얘기해봐. 근데 다른 재화라는 게 등장했잖아. 그럼 다른 재화는 가격이 상승한 거야.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지. 대답을 잘해 아주 그냥. 그럼 내 이해체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소득 효과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대체 효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언더스탠드? 이해하셨어요? 그럼 소득 효과는 그냥이야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 실질 소득이 변하는 게 등장하지 여기는 다 다른 재화가 등장했잖아요.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천천히 가볼게요. 가시면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페이지 55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55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의 재화와 실질 소득이 등장하면 무슨 효과? 소득. 한 재화와 다른 재화가 등장하면 대체 효과라는 거죠. 그 안에 내부적인 거는 또 나중에 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붙었죠. 따라서 양, 점의 이동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건 곡선상의 점이동이 돼요. 곡선상의 점이동이 되죠. 그런가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 이외가 되겠죠. 그죠?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바뀌어요. 가격은 일정해요.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1, 2, 3. 자,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라는 거죠. 아파트 가격 이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금리.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오래간만에 해보자. 그냥이야, 기분이 좋아. 좌측, 우측. 우측이죠. 수요 증가입니다. 우측으로 움직여요. 자, 그럼 봐봐봐. 자, 이거는 곡선상의 점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런가요? 자,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자체 이동. 자, 그럼 따라합니다. 우상향 이동. 우측으로 곡선 자체가 상향으로 이동해 버린 거죠. 동감하십니까? 우상향 이동. 우상향 이동. 근데 자,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줄이겠죠. 금리가 인상. 금리가 인상을 해버려요. 그러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감소. 우측, 좌측. 좌측이죠. 자, 이건 따라서 좌하향 이동. 좌하향 이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소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정상재, 열등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을 늘립니다. 자, 이거는 그냥요, 정상재예요. 근데 열등재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니까 소득 높아지면 안 사죠. 그럼 소득이 높아져서 수요량을 줄이는 게 무슨 재? 열등재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흔들어 보세요. 같이 움직이면은 무슨 재다? 정상재. 반대로 움직이면은 열등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대체재, 보완재. 100% 나와. 그럼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자, 해당 부동산이에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 합니다.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 합니다. 자, 대체재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럼 비싸면 안 사겠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비싸면 내 해당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해당의, 자, 아파트에 대한 해당 수요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빌라라고 볼게요. 그런가요? 근데 주의하실 게, 따라서 가격대 수요. 가격대 수요가 이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근데 따라서 수요대 수요. 수요대 수요는 우리가 말하는 상식입니다. 빌라가 수요가 줄이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럼 수요가 아니라 이건 가격대 수요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만약에 X제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대체제가 되겠죠.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그런가요? 근데 보완제는 같아요? 반대 방향 움직여요. 반대. 보완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죠. 그럼 커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커피 수요만 늘어납니까? 설탕 수요도 늘어납니까? 설탕 수요도 늘어나죠. 그런가요? 그럼 해당에 대한 설탕이 부동산이라면 설탕 수요량이 감소한다, 설탕 수요량이 증가한다. 증가해요. 자, 수요 대 수요는 같이 움직이죠. 근데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X제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자, Z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이거 무슨 제죠? 보완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 따라서 가격 상승 예상. 상승했어요? 예상을 해요. 예상하죠. 가격 상승의 예상. 자, 그럼 가격 상승이 예상했다는 거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죠.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이 변합니까?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2번을 가기 전에 거기 위에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쳐 놓으시고 자, 아까
정상제, 열등제 기억나세요? 정상제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나죠? 우측이고, 열등제는 반대로 움직이죠. 대체제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도 증가하겠죠. 얘기 좀 하세요. 보완제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선호도 기호도도 들어가죠. 인구 이입 증가, 소비자의 예상도 들어갑니다.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이게 바로 이 보금자리론을 얘기를 해요. 요즘 대출금리가 많이 인하됐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고, LTV,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상향 조정하는 게 그냥입니까? 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되셨어요?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까지 보시고 우리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공급이라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5분에 풀어볼 수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자, 66페이지 갑니다. 66페이지 가시면은 66페이지에 7번 있죠, 7번. 자, 아까 제가 7번에 1번 건드렸었죠. 그럼 하나만 더 건드려 볼게요. 2번에 소득효과라는 단어가 있나? 자, 얘기해봐. 소득효과는 그냥이야, 하나의 제한만 나와. 실제 소득 나오지? 이제 알 수 있겠어? 그럼 이건 대체효과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소득효과가 나와야 돼요. 왜? 임대료가 하락하면은 하나의 재화가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소득이 늘어났죠? 그럼 임대주택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효과다? 소득효과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자, 따라서 개별성. 자, 토지가 다 틀리죠? 그럼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한다, 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게 만들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거는 우리가 기출인데, 이 경기 변동에서 나왔었거든요. 경제 주체들이 모든 가격 상승이 기대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럼 가격을 급등할 수 없다, 급등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9번이 있어요, 9번. 자, 갑니다. 풀 수 있는 데까지만 가볼게요, 오늘. 자, 지금 여러분들, D0에서 D1으로 갔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좌측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한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아파트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아파트가 속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면 그럽니까? 이건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 요인이 아니겠죠. 모기지론의 금리 인하도 수요를 증가시키죠. 아까 보완제 가격 기억하십니까? 보완제 가격과 나는 그냥이다, 반대다, 반대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 저하는 이건 그냥이에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지 수요가 아니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공급비 감소하니까 영향을 안 주겠죠? 자, 5번에다 벽 붙여보세요. 아, 중요합니다. 자, 얘기해볼게요. 대체제의 가격입니까? 그냥 대체주택의 수요입니까? 그럼 아까 대체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상식이라 그랬죠. 그럼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5번이 정답일까요? 그런가요? 이렇게 보고요. 자, 10번은 공급 안 했으니까 일단 3번이 들었어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증가하면 단독주택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락이다, 상승이다. 상승. 나머지 공급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한번 건드리고 좀 오늘 다음 주에 넘기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12번. 12번 찾으셨어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3개. 땡땡땡.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12번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딱 중요한 건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수요 곡선이 따라서 우상향.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따라서 정상재, 열등재가 나오면 안 돼요. 문제가 나와야 된다? 정상재. 그럼 자, 천천히 갈게요. 자, 기억. 자, 실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우상향 하겠죠.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런가요? 자, 당해 지역의 인구가 유입하면 우측으로 움직였죠? 들어가겠네요. 화이팅 하세요. 자, 따라서 아파트 가격 하락. 칠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곡선상의 점이동입니까?
점이동이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게 아니죠. 그럼 이것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아파트 선호도 감소는 좌측으로 움직였죠. 아까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죠. 대체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상향이 되겠죠. 그렇죠? 자, 대출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키죠. 그런가요? 자, 아파트 시장의 정의해볼까가 뭐냐면 공원이라고 해보세요.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러면 몇 개가 우상향 이동하겠어요? 4개죠. 불러보세요. 어떤 겁니까?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당의 지역 유인 구입 증가, 대체주택 가격 상승, 정의회복과가 발생된 거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끝날려고 했더니 아이씨 아깝다. 자, 15번 있어요. 15번. 15번에 틀린 게 3번이 있었어요. 다음에 개별성. 아까 토지가 다 다르죠?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대한 탄력적이다, 좀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을 만든다. 14번이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14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그러니까 유형이 12번 아니면 14번인데 14번을 제가 더 유력하게 봅니다. 14번 찾으셨습니까? 자, 할게요.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해설을 이제 참고하시는데, 아파트 매매 시장에 대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 오는 것은, 자,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나요? 예상이 들어갔나요? 만약에 하락했다면 이 지문은 맞아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면 이렇게 움직였죠. 대답해봐요. 그럼 수요곡선 상에서 하향 이동했다는 건 맞거든요. 화이팅. 근데 그냥이야 예상이 들어갔어. 그럼 하락했어? 아직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덜 하락할 때까지 난 수요를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그죠? 그러면 따라서 좌하향 이동. 이렇게 가는 거죠. 같이 가자. 그렇죠? 가격 하락이 아니죠. 하락이 예상이라는 거죠. 그럼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이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1번, 2번. 소득이 증가했죠. 근데 자, 봐봐.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따라서 정상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정상재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좌하향, 우상향으로 고치셔야죠. 풀어오셨죠? 그럼 정답은 3번인가요? 이거 기출이기 때문에 답도 알 수 있어요. 3번이 정답이죠? 자,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한다? 우상향 이동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리 하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쭤볼게요. 가격입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러면 동일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죠. 그럼 금리가 하락했더니 기분이 좋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상향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5분만 하면 되겠죠? 화이팅 하세요. 거래세가 인상했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하향 이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별표를 12번과 14번을 별표 쳤죠?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다음 주에 그 프린트 풀어오세요. 프린트 하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